모든 마약 종류를 투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지금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서 참 먼 길을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하고 싶고 오셨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우선 전두환의 손자로서 말하자면 직계 후손인 셈이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두환은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의 죄과는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어왔고요. 죄값, 그것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고, 안타깝지만 그 후손이 또 그런 무거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저는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어제 밤에 속방이 됐잖아요. 근데 속방 때 아까 영상 잠깐 나왔는데 그 속방하는 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그리고 부상자회 이런 단체 관계자분들이 나오셨다 그래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셨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과 반성도 아무것도 없이 간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위 손자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측면들 저는 이렇게 반성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화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적인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로 간다면 언제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이 그렇게 계속 반성 사죄했었고 그 벌금 같은 경우도 전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아서 완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스스로 예를 들면 역사적 반성과 그걸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화해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서 광주가 좀 이걸 좀 수용하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중요한 하나의 획이라는 생각이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큰 화해의 어떤 움직임들과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런 문제들을 작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큰 하나의 앞으로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상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겼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매듭이 져진다면 정치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할 이유가 분명히 없거든요. 그럼 광주는 상처받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포용해 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우원 씨가 내일 5.18 민주유지 참배 일정 등 몇 가지 일정이 지금 예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5.18 기념재단 등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근데요, 장현주 부위원장. 이 전우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어떤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전우원 씨의 어떤 사과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일가의 대표성이 있느냐 이 문제와 일가의 대표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하시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우원 씨가 손자고 비교적 젊은 나이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우원 씨의 어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지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우원 씨의 저런 행보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시작의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큰 발걸음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록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저런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그다음에 바로 석방되자마자 달려간 곳이 광주입니다. 굉장히 몸도 피곤할 거고 조사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을 텐데도 휴식도 없이 바로 광주로 간 모습들을
본다면 꽤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사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차례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 반성과 어떤 이런 사죄의 기조에서 앞으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왜 제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참 그 MZ 세대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예, 요즘 청년 세대, 청년 세대. MZ 세대 우리가 2030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렇게 직설적이고 또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잘못, 선대의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나라도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저렇게 일반적으로는 돌출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돌출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신념과 사고 체계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져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전두환 일가의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보다는 저렇게 솔직하고도 진솔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저런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좀 보여줘야 할 하나의 좀 긍정적인 것 아니냐,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릴까요? 지금 화면에 있는데요. 오늘 새벽 광주 서구, 이제 광주 도착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봤다. 광주에 처음 가봤다는 거네요.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었다. 이렇게 약간 소감 같은 걸 좀 남겼습니다. 생전 처음 가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남겨놨습니다. 앞서 내일 정도 꽤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일정이 오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